장마가 끝나고 본격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다는 전망인데요. 네, 8월 더위는 얼마나 극심할지, 또 북상 중인 태풍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을 비롯해 내륙에서는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까요? 네, 비가 그치자마자 어김없이 더위가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서울과 충청, 호남 그리고 경남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현재 폭염특보 지역을 보면 영남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서쪽 지방에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비구름이 걷히면서 강한 햇볕이 다시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한낮에 기온이 오르는 것에 있겠고요. 여기에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열기를 품게 되면서 서쪽 지방에서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3도 안팎, 대전은 34도, 그리고 광주는 한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전남과 광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35도를 웃돈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10시나 11시쯤에서는 네. 폭염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또 충북과 또 경북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대기가 지면이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까 오후에는 대기가 좀 많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오늘은 작은 우산 좀 챙겨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도 많이 더웠지만 이제는 장마도 끝났겠다. 이번 달도 더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더워지는 건가요? 네, 보통 장마가 종료되고 나면 8월부터 본격 찜통 더위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가 또 8월이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더위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당분간은 소나기 소식 외에는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좀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반가운 것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동풍이 우리나라로 좀 자주 불어오고 있다고 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동풍이 서쪽 지방의 폭염을 부추기곤 하지만 이 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현재 장마철에 끈적거리는 그 찜통더위보다는 불쾌지수가 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체감더위가 좀 덜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8월 중순부터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좀 장악을 하면서 아주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 이 태풍이 한번 북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 공기 흐름이 완전히 뒤흔들리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요동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 더위병도 걱정되고 하는데 8월부터는 더위병, 온열 질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5월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긴 했지만 사실 폭염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이 8월입니다. 가장 기온이 많이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고 장마가 끝나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이 가장 많이 누적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대부분의 온열 질환자가 장마가 끝난 7월 초에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가장 많이 집중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8월에만 온열 질환자가 1,3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네. 이 가운데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더위에 취약한 고령대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70대와 80대에서 전체 사망자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르신들은 오늘 같은 폭염이 나타날 때는 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는 게 좋을 텐데요. 하지만 폭염, 고령층에만 폭염이 해당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20대 폭염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폭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폭염에는 맞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거나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겠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이제 막 끝났는데 태풍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노루는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 천천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45m를 5m에 육박하는 아주 예.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노루라는 이름이 참 친숙하게 들릴 텐데 다들 네. 예상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이 일본 규슈 쪽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밤 예. 사이에 태풍이 예상 진로에 좀 변화가 크게 좀 예. 생겼습니다. 태풍이 조금 더 한반도 쪽으로 바짝 붙어서 북상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주말쯤이면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한국과 미국, 일본 기상청이 내놓은 예상 진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제주도 쪽으로 더 붙어서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규슈 예. 쪽에서 태풍이 전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내놓은 예상 진로대로 좀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예측한 진로대로 온다면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지나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겠고요. 예. 네. 일본과 미국이 예측한 태풍 진로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일본 규슈를 지나서 대한 해협을 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직간접적인 영향권에는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좀 아직은 좀 많이 유동적인데 아무래도 태풍의 지금까지 예보대로라면 예. 태풍의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쨌든 영향권에는 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좀 태풍 대비를 좀 사전에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8월에는 폭염도 폭염이지만 오존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오존은 지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이 강한 햇볕에 반응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오존 농도가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우리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아주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눈이나 코 같은 감각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네. 심할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 질환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오존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로 걸러질 수가 있지만 네. 오존 같은 경우에는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로도 걸러지지가 네.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 오존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인데 네. 이 시간대는 더위도 더위지만은 오존 농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 오존주의보일 때는 최대한 외출을 줄여야겠군요.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